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자료를 보시게 될 텐데요. 우선 영상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5배도 좋고 1.75배도 좋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고 살펴보니까 현 시장 점검에 대한 강의 자료를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고요. 놓치고 계시면 안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의 조정 배경을 살펴보면 인터넷 기사 몇 개만 확인해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지수는 쉼 없이 달려온 가운데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 하락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우선 미국의 추경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 부양책 얘기라는 거죠. 긴스버그 대법관 별세로 추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게 있어서 추경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 같으니까 대선 전까지 이슈를 잘 활용해서 상원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 이전에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도 절반 수준이나 되는 것을 보면 봐보세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트럼프가 지명해야 된다. 공화당. 아니다. 무슨 얘기냐. 대선 승리자가 지명해야지.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전체로만 놓고 봐도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지명하는 게 아니고 대선 승리한 자가 지명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자료를 보면요. 임명을 자칫 서두를 경우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가뜩이나 경제지표 개선이 약화되고 있는데 부양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열망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양당 모두 유권자들의 민심을 잡을 필요성이 커지면서 부양책 관련 의회의 적극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참고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대선은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어서 혹시 모를 대선 이후의 혼란 가능성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나 우편 투표의 비율이 지난 2016년에 한 몇 %였죠? 한 23%, 24%, 25%, 한 약 4분의 1 정도가 우편 투표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우편 투표 집계 과정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우편 투표 결과를 11월 말까지 집계해야 하고 늦어도 12월 8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난 2000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2000년 대선에서 부시와 엘 고어의 싸움이었는데 선거 인단수가 몇 표 차이였죠? 그 당시에 4표 차이였죠. 4표 차이로 집계되어서 엘 고어가 승복하기로 발표했는데 플로리다주의 개표 과정에서 보니까 두 후보의 투표 차이가요. 얼마요? 0.5%포인트 이내로 줄어들면서 주법, 규정상 재검표 필요성이 제기되자 다음날 새벽 4시에 엘 고어가 승복을 철회했죠. 그리고 이후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12월 12일 가서야 부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요. 12월 12일 가서야 부시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보세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 지수는요.
약 4.9%가 하락했고요. 미국 증시는 8.5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요. 코스피가 빨강색이죠. 코스피도 약 4% 하락을 하면서 여기 보시듯이 선진 시장과 비슷한 하락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그 당시에 딱 깔끔하게 된 게 아니고 승복 철회하고 이후 법정 공방하다가 약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내 지수 하락률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다 보면 좀 지수가 하락할 수 있구나.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선 이후에 몇 번의 FOMC가 남아있죠. 올해 2번의 FOMC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현지 시간으로 바로 직후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1월 4일, 5일.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중순이죠. 만약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생기면 연준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대선 이후에 두 번의 FOMC 회의가 있는데 연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유럽 코로나 확산세 관련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좀 눈여겨볼 만하죠. 좀 심하죠. 보세요. 파란색 테두리 자료입니다. 막대기는 뭐예요? 파란색이 2월, 3월, 4월입니다. 지난 2월, 3, 4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아래는 프랑스의 제조업 서비스, 독일의 제조업 서비스, 유로의 제조업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3, 4월에는요. 제조업도 하락했고요. 서비스업도 하락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요. 유로도 그랬습니다. 다 하락했어요. 그런데 아래 녹색 테두리를 보시면 9월의 경우 8월, 파란색은 8월, 오렌지색은 9월입니다. 역시나 프랑스, 독일, 유로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서비스업은 프랑스도 하락, 독일도 하락, 유로도 하락이에요. 둔화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지난 3월과 달리 제조업은 어때요? 8월보다 9월이 증가했고요. 프랑스, 독일도 제조업 크게 증가했고요. 유로도 제조업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은 강한 확장세를 유지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요. 독일이 가운데잖아요. 독일의 경우 제조업 지수가요. 9월 달에 2018년 7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제조업에도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러나 지난 위에 보시는 3, 4월처럼 극단적인 이동 제한 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고 3, 4월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좀 그랬지만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한 지금 5,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면 제조업 업황이 지난 3, 4월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과 중국 쪽도 봐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노란색 테두리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표는 이처럼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추세고요. 중국의 경우 오른쪽 빨간색 핑크색 테두리를 보면 제조업 지표 개선에 이어서 중국의 실물 지표 개선까지 광공업 생산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요. 소매 판매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 지표까지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물 지표까지 개선된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잘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로 실적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에는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익 수정 비율. 여기 파란색 테두리를 보시면요. 파란색이 글로벌이고요. 빨강색이 분홍색이 신흥국입니다. 글로벌과 신흥국 모두 이익 수정 비율이 0을 넘어서서 플러스 전환 시작했다는 거죠. 반전되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녹색 테두리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이익 수정 비율 또한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3년 만이고요. 플러스로 반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죠? 실적 개선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어질죠. 경감되겠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 올라왔어도 야 실적 개선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지금 올라온 주가 아니야. 실적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더 낮아진 거야. 지수 부담이 더 줄어든 거죠. 그 말은 또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긍정적인 자료를 보여드린 거죠. 다섯 번째 내용은 니콜라 관련 이슈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XX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히 유연성을 가지시고. 이 빨간색 테두리는 뭐냐면요.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였죠. 니콜라가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언급을 했던 자료입니다. PPT 자료죠. 니콜라의 주가는요. 사기 의혹이 있은 후부터 얼마 빠졌죠?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50%. 이제는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오늘 나온 뉴스예요. 관련 뉴스 7건이죠. 이제는요. 니콜라의 사기 의혹을 터뜨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앤더슨은 또 얘기하고 있죠. 니콜라와 관련해서 추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니콜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향후에 지금보다 더 큰 하락 변동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시는 녹색 테두리 자료는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S에서 갖고 온 거예요. 거래량 아래에 제가 어떤 지표를 추가시켜 놨죠? 네. 이격도를 추가시켜 두었습니다. 이격도가요.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어떤 이유에서건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나스닥은 과열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최근과 같은 이격도가 비슷한 수준이었던 적은 2003, 4년에 한 번, 2009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물론 9월 FOMC 회의가 실망을 준 부분이 있지만 니콜라 사태가 없었다면 실적과 무관하게 유동성만으로 많은 테마성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이번 9월이 아니고 훗날 더 큰 시장 위험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긍정적인가요? 이 빨강색 테두리는 뭐냐면요. 애플의 시가총액과 러셀, 시가총액 소기업 2,000개를 대표하는 러셀 2000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8월 말에는요. 이처럼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러셀 2000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일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애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좀 심했나 애플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고 성장주의 쏠림 현상에 기름을 부은 성장주를 가속화시킨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순히 유동성만이 아니고 기업의 펀더멘탈로 옮기게 해주었고 기업이나 시장에 접근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바라보게끔 해주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부가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남편, 아내 모두 둘 다 감정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목청도 높아졌고 안방에서 잠에서 깬 6살 아이가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부부는 이제야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건전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싸움이 필요했듯이 주식시장의 조정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0년 이후의 국내 증시와 나스닥의 강세장일 때를 살펴봤습니다. 비교해 본 거죠. 시기적으로는 여기 볼게요. 시기적으로는 2000년 이후의 강세장은요. 2003년, 2009년, 2020년입니다. 봐볼게요. 파랑색 테두리가 코스피고요. 노란색 테두리가 나스닥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죠? 2000년 이후에 강세장이었어요. 코스피도 나스닥도. 그런데 과거 강세장일 때를 보면 긴 파동의 상승 추세에서도 단기간에 낙폭이 컸었던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2003년에도 이랬고요. 2009년에도 이랬습니다. 나스닥은 안 그랬나요? 나스닥도 이랬어요. 상승하라, 상승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쳐나가겠죠. 특히나 과도하게 신용을 끌어서 쓴다거나 그러면은 버티기 힘든 그런 조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3년에도 그렇고요. 2009년에도 나스닥도 그랬었어요. 그쵸?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락으로 하락이 마무리되었고 내일부터 상승입니다. 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조정으로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또 뭐냐면요. 왼쪽은 코스피에서 오른쪽 핑크색 테두리는 코스닥에서 신용잔고, 신용융자 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의 자료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489억, 581억, 195억. 이제는 코스피에서 하루에 1000억 원이 넘는 신용융자가 줄어들고 있네요. 오른쪽 코스닥 어때요? 355억인가 365억, 700억, 197억, 1258억. 코스닥에서도 하루에 이제 신용융자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녹색 테두리 이거는 뭐죠? 이런 가운데 신용융자가 이제는 하루에 1000억 원이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결제일 기준이에요. 2, 3일 전 얘기라는 거죠. 그럼 녹색 테두리는 뭐죠? 이런 가운데 신용융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수가 이처럼 2400이 깨지니까 오히려 고객 예탁금은 증가하는 모습을 제가 가지고 나온 거죠.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이와 같은 영상을 올렸었죠. 개인만 산다. 그게 뭐? 이런 썸네일 제목이었습니다. 코스피가요. 크게 상승했을 때 주도한 것은 외국인 수급, 외국인 매수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할 때요. 주도한 수급, 주된 수급은요.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또 개인이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개인 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만만치 않게 아직도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드린 영상이었습니다.
24일 목요일 오늘도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 매수했죠? 양시장 현물에서만 5,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스틸 헝그리. 아직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와갑니다. 화이팅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버블을 동반해 왔습니다. 2000년 IT 버블과 비교해보면 지금이 버블일까요? 봐보겠습니다. 2000년 전후 당시 나스닥 상승을 주도한 4개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델, 시스코였는데 이때 4개의 기업 합친 상승 추세와 하늘색이죠. 옅은 하늘색. 그리고 현재 팡으로 대표되는 5개의 기업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주도주는 짙은 파랑색입니다. 어떻죠? 주가의 흐름은 어쩌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이지만 이 자료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과 시장 점유율을 봐볼게요. 그리고 당시에 시장 점유율과 마켓캡입니다. 파랑색 실선이 지금 주도주고요. 점선이 그때 당시에 주도주입니다. 어때요? 시장 점유율 관련된 자료고, 이렇게 자료를 보더라도 현 시점이 버블이 과도하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자료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여러 요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여러 언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부정적인 내용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확산보다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이슈가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도 여러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한 달 이후만 되더라도 10월 말 지금보다 더욱 긍정적인 임상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자료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되셨다면 그것만으로 뿌듯하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자료가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식대박 보좌관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등락에 상관없이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셔야 제가 올린 후에 빠르게 보실 수가 있고, 더욱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에 또 알림 기능이 작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하시고요. 감사합니다.